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상가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가 투자 전망은 전반적으로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로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양적 완화로 지금 시중에 많은 부동자금이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함정에 의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져서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상권 자체는 위축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상가 투자 전망은 어둡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내수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또 점점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구는 점점 적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상가 투자의 어떤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쇼핑의 성장입니다. 연간 20%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온라인 시장 규모가 6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다수 소비하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가 자체는 많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오프라인 상가 중에서 창고 같은 창고의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은 상권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대형마트,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대형마트가 전부 이제 어떻습니까? 온라인의 어떤 형태로서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네 번째, 상가 공급 과잉과 높은 분양가로 상가 투자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곳, 즉 신도시에서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는 상가, 자, 이러한 상가를 구입했을 때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공실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분양 상가에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많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분양 상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어떻습니까? 분양되는 그런 상가는 될 수 있도록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 의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상가를 분양받은 그 건물주는, 그죠? 따라서 이러한 높은 임대료를 버틸 수 있는 업종 또한 어떻습니까?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업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임대료 하락이 일어나고 또 4년, 5년 뒤에 상권이 형성된 후에도 어떻습니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낮게 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신도시 상권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곳의 1층 상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구도심의 조금 분양가가 저렴한 2층, 3층 상가를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2층이나 뭐 2층까지는 괜찮지만 3층 상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필히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는 3층 상가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가는 실제로 분양가는 2층보다는 훨씬 더 어떻습니까? 3층이 낮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2층이나 3층이나 비슷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3층 같은 경우에는 뭐 테라스가 있다든지 별도의 어떤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미 형성된 곳의 어떤 상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상가 투자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배달업종의 성장입니다. 자, 배민이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죠? 마켓컬리, SSG, 자, 이런 배달업종의 성장으로서 이제는 대규모 대형 상가나 중형 상가 자체가 필요 없고 또한 조그만 어떤 상가에서 이렇게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런 배달업종의 성장은 오프라인 상가 자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 주 52시간 근무와 최저 임금 인상입니다. 자, 52시간 근무와 최저 임금 인상. 자, 이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상가가 점점 쇠퇴하고 따라서 상가 투자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52시간 근무로서 심야 상권이 쇠퇴하고 또 주말 상권이 쇠퇴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어떻습니까? 경제 개발을 많이 하던 80년, 90년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와서 또 어떻습니까? 12시 넘어도 어떻습니까? 넘어서 뭐 해장국을 한 그릇 한다든지 해장술을 한다든지 그 어떻습니까? 오피스 중심의 상권은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딱 근무 시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죠?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따라서 상권,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그 주변 상권 자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 경영 환경은 점점점 악화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최저임금, 뭐 주휴수장을 안 주기 위해서 뭐 편법적인 어떤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자영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지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생존하기 위한 어떤 그 필연적인 어떤 그런 필연책으로서 어떤 그런 편법적인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 경영 환경의 악화가 역시 상가 투자에는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은행이 입점된 상가는 보통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왜냐하면은 은행이 이렇게 고객들을 집객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 은행이 입점된 상가는 아주 어떻습니까? 높은 어떤 매매도 잘 되고 높은 매매가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건물주들이 은행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도 보통 뭐 한 4시 되면 다 문을 닫고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시 이후는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심야 영업, 심야 상권에는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상가가 밤새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고객들을 계속 어떻습니까? 유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정에 입점되어 있는 은행이 4시면 되면 다 퇴근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뭐 주 52시간 근무하고 비슷하죠. 그죠? 다 퇴근해버리고 나니까 실제로 상가 자체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1인 가구, 혼밥, 혼술 문화죠. 그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상가나 상권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자, 1인 가구, 그죠? 혼자서 집안에서 혼밥, 혼술 아니면은 혼자서 먹는 술, 혼자서 먹는 밥, 그죠? 자, 이런 문화가 역시 어떻습니까? 상가, 상권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입니다. 그죠? 극장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은행 같은 경우는 키 테넌트, 즉 어떤 상가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그 상가에 의해서 고객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집객시키는 그런 키 테넌트 역할을 하는 것이 극장이나 뭐 은행이나 그런 상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저렴한 어떤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것도 집 안에서 자기 편한 시간에. 그죠? 자, 4명이서 공동 구매를 하면은 3,000원 가지고 어떻습니까? 3,000원만 투자하면은 한 달 내내 어떻습니까? 신작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극장 상권이 지금 많이 이 넷플릭스에 의해서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극장이 이제는 뭐 키 테넌트의 어떤 고객을 직격시키는 이런 상가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리디북스 이런 전자책이죠, 그죠? 이런 전자책도 역시 어떻습니까? 서점 상권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요즘 뭐 대형 백화점 말고 동네에 있는 어떻습니까? 뭐 중소형 서점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거의 뭐 소멸되다시피 했죠, 그죠? 자, 이런 어떤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구독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 그죠? 사무실도 공유하는 이런 공유 경제의 어떤 트렌드가 2020년 상가 투자를 더욱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의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밀레니엄 세대가 시장 주류로 떠오르면서 문화예술계 전반에 쇼크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책 한 권 가격에 불과한 돈으로 스트리밍 콘텐츠를 즐기는 동안 서점, 극장, 공연장은 소비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점, 극장, 공연장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국내 1위 오프라인 서점인 교보문고는 신규 매장 출점 숫자가 2017년도 전년 대비 7개에서 2018년도 2개, 2019년도 1개로 급속히 줄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밀레니얼 세대라 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자,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는 주 소비층으로 등장함으로써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집안에서 그죠?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콘텐츠를 어떻습니까? 적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집안에서 음식 시켜 먹고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전자책 보고 집안에서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이러니까 오프라인 상가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주식 위험하죠, 그죠? 채권 잘 모르죠, 그죠? 펀드 뭐 손실 많이 봤잖아요. 요즘 그죠? 뭐 은행에서 그죠? 펀드 잘못 팔아서 그죠? 리츠 뭐 정부에서 뭐 활성화 시킨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측면에서는 토지 최근에 지금 어떤 꼭지점이 될 수 있는 아파트 그죠?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떤 시중에 많은 어떤 부동 자금이 이렇게 흘러들고 있어도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는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지금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뭐 브라질 채권 그죠? 뭐 그런데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어디든지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어떤 투자 환경 자체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금리는 점점 떨어지지만은 시중에 어떻습니까? 저축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죠? 저금리지만은 그죠? 이자는 뭐 거의 뭐 몇 번 못 받더라도 그죠?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에 육박하더라도 일본도 과거에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20년 어떤 그런 시절에서는 똑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죠?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는 상가를 우리가 투자의 어떤 대안으로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거의 향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가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가를 사야 되고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온라인으로서 대체되는 이런 큰 물결에 의해서 이런 주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대체 불가한 어떤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생존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런 대체 불가능한 상가, 온라인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상가는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 약국이죠. 그죠? 자, 아픈데 병원, 약국 가는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미용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이죠. 그죠? 우리 뭐 애견 산업, 그죠? 동물병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온라인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업종이다. 자,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그 상가는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일부 어떻습니까? 대체 가능하지만은 이건 100% 대체를 불가능한 어떤 커피 전문점, 그죠? 물론 커피는 집에서 뭐 믹스 커피 먹을 수 있지만은 커피 전문점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런 건 온라인으로서 대체 불가능하잖아, 그죠?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뭐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1시간, 2시간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학원, 물론 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뭐 화상 강의, 화상 수업 듣는 학생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100% 학원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어렵다는 겁니다. 편의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뭐 급하게 동네 편의점에 뭐 적은 제품 사러 갈 때도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업종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상가로서 조금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상가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